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식당 철거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식당 철거 및 주방기기 매매를 하는 일인데 저희 아빠랑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 다니다가 관두고 아빠 하는 일이 좋아 보여서 그 후론 아빠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 원래는 결혼하면 남친도 함께 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결혼은 파토가 났죠. 결혼 직전에 파토가 나는 일이 없는 일도 아니지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려요. 저는 그 남친과 1년 정도 연애를 했고요. 연애를 할 땐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났나 싶을 정도로 너무 괜찮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착한 게 너무 큰 장점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로 그 전에 만났던 남자가 좀 이기적이고 여자 문제로 속까지 썩여서 헤어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착하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바랬었는데 그 후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그 남친이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정말 저한테 잘했어요. 남친 사는 곳과 제가 사는 곳이 거리가 제법 있는데도 툭하면 저 보러 오는데 올 때는 꼭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흘러가는 말로 저기 맛있겠다 하는 그런 음식들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밤이건 새벽이건 달려와서 약을 꼭 주고 가고 저 걱정해주고 늘 저를 보면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라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카톡이나 전화할 때도 엄청 다정하고요. 공주처럼 대해주는데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나요? 저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나 싶고요. 사실 결혼 상대로 보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친은 영업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영업직이라는 게 보통 기본 수당은 작고 영업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은 직군이다 보니 월급은 들쑥날쑥한 편이었어요. 게다가 남친네 부모님이 일을 안 하셔서 남친 월급을 거의 부모님께 드렸다고 했거든요. 덕분에 남친은 돈 모아둔 것도 없었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께 계속 생활비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둘이 열심히 벌어서 모아야 되는데 남친의 월급은 거진 시부모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요. 남친네 부모님을 한번 찾아뵀을 때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거나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분들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친은 겉보기만 괜찮지 이래저래 아픈 곳이 많으셔서 일하시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지만 조건으로 보면 참 별로였던 그 남자.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함께하는 제 사업도 벌이가 나쁘지도 않았고 또 결혼에 있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또 없다가도 있는 건데 사람이 괜찮아야 하고 또 저랑 잘 맞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했죠. 저희 부모님도 남친이 저에게 지극정성인 것을 아시기에 조건이 좀 부족해도 결혼에 반대는 없으셨어요. 또 제가 하는 사업이 괜찮다 보니 남친도 제가 버는 수익을 알게 되고부턴 자기도 결혼하면 지금 다니는 직장 관두고 일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엄마가 저 나중에 결혼하면 들어가 살라고 분양을 받아두신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완공을 몇 개월 앞뒀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로 결혼 날짜를 잡아 결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은 후에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바쁘면서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에 남친에게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친이 하루는 술을 한잔 하자며 해야 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심각해 보이길래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며 듣게 되었는데 남친이 한다는 소리가 실은 나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어.
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뭐라고? 결혼? 6개월도 안 돼서 이혼했어. 그냥 젊은 날의 실수 같은 거? 남친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게다가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나 너무 당황스럽네. 그럼 나랑 지금 하는 게 재혼인 거고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여태껏 아무 말 안 했던 거야? 제 말에 남친은 막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미안해 하더라고요. 미안해.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서윤이 네가 도망갈 것 같았어. 너를 진짜 놓치기 싫었거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속이게 된 건데 너무 힘들었어, 나도. 저는 속이 타들어 가더라고요. 그냥 연애 몇 번 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었다니요. 게다가 그런 사실을 저에게 속였다니요. 제가 착잡해하자 남친은 제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니었어. 그 사람이나 나나 둘 다 어렸었어. 그냥 충동적으로 한 결혼이었어. 너무 철없는 행동이었지.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아니었고 조금 살다가 이건 아니지 않나 해서 합의하에 헤어진 거야. 그것뿐이야. 그냥 동거 같은 거였어. 심각하거나 그랬던 사이는 아니야. 저는 솔직히 그 얘기가 더 이상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볍게 하나요? 아무리 어려도요. 저는 혼란스러웠고 남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다 그 여자랑은 애도 없었고 더 이상 아무 연락도 없는 남남이니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느냐 빌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서 생각을 하는데 남친은 저를 너무 사랑하고 제가 떠날까봐 그랬다며 제가 떠나면 자기는 평생 아무도 만나지 않고 술에 절어서 살아갈 거라고 장문의 문자를 여러 개 보내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했던 사실을 숨겼던 것. 게다가 그걸 저와의 결혼식 전에 말했던 것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는 너무 콩깍지가 제대로 씌여 있었어요. 괘씸한 것보다 소름 끼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본인도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면서요. 결국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받아들였고 이전에 했던 결혼 사실은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기로 했고요. 그렇게 다시 결혼 준비를 하며 어느새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바로 남친의 친구인 홍석 오빠였습니다. 남친 친구들은 그 전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친구들 다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재밌어서 저도 친하게 오빠 동생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석 오빠한테 뜻밖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일이세요, 홍석 오빠? 서윤아, 저기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너 혹시 시간 좀 되니? 나랑 따로 만날 수 없어?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남친 친구고 같이 술자리에서 만나며 친하게는 지냈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뭐가 있나요? 왜 그러세요, 오빠? 좀 중요한 일이라서 너 결혼하고 나면 다시는 이 말 못할 것 같아. 결혼하고 나면 다시는 못할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동시에 몹시 궁금하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근데 경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몰래 나와. 알았지? 경수는 제 남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속으로 이 오빠 나 좋아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못할 말이고 남친에게는 비밀로 하고 나오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약속을 잡았고 그날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뜻밖에도 홍석 오빠 말고 다른 여자도 한 명이 같이 있더라고요. 뭐지? 혹시 홍석 오빠 여자친구인가? 저는 의아한 기분을 느끼며 다가갔습니다. 오빠! 오, 왔어? 앉아. 저는 앉으면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홍석 오빠에게 물었죠. 누구... 경수한테는 말 안 했지?
네, 말하지 말라면서요. 잘했다. 절대 알면 안 돼. 왜 그러시는데요? 너 들었지? 경수 한번 결혼했었다는 거. 아, 네, 들었어요. 상관없이 결혼하기로 했다며? 네,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뭐, 경수 오빠 말론 그냥 불장난같이 가볍게 한 결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도 안 살았고, 애도 없었고, 그냥 합의하에 헤어졌다고요. 너무 어려서 충동적으로 한 결혼이었다고 하던데. 그런데 제 말에 옆에 있던 여자가 참나 하면서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저랑 초면인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니까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그렇게 묻자 홍석 오빠가 급하게 말하더군요. 저기 실은 여기 나온 이 친구가 경수 전 부인이야. 이혼했던. 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남친의 전 부인이 앉아있다뇨. 게다가 홍석 오빠는 왜 이런 자리를 만든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뜨악한 기분과 동시에 경계심을 느끼며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평범한 외모였고 저랑 비슷한 또래 같더라고요. 도대체 왜 여기에 이 여자와 날 부른 건지 경계가 확 되더라고요. 근데 오빠, 이런 자리를 왜 만드신 거예요? 네가 결혼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 나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그냥 모른 척하기가 그래서 양심상 이런 자리 만든 거야. 뭘 모른 척해요? 그 물음에 그 여자가 대답하더라고요. 솔직히 이혼 후에도 여기 있는 홍석 씨랑은 가끔씩 연락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경수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옛날 일이고 결혼하던지 말던지 내 알 바 아니라고 했는데 홍석 씨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쪽 좀 만나달라고. 부탁요? 왜요? 솔직히 나도 이 자리 원해서 나온 거 아니고요. 홍석 씨 부탁으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나온 거예요. 그쪽이랑 제가 아는 사이도 아니고 4시간 써가며 또 좋지도 않은 지난날 들쳐가며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쪽을 위해서 한 번만 말할게요. 저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서류를 꺼내더니 거기서 사진과 종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위에는 제 남친과 그 여자 결혼 사진이 있었고요. 그 밑에는 팔이고 얼굴이고 멍투성이가 돼 있는 사진들이 한가득이었거든요. 이경수 씨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보기에도 끔찍한 폭행 사진들이 질비했는데 이게 제 남친이 그랬다니요. 정말이에요? 네, 여기 진단서도 있고 소송에 관한 서류들도 다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도 봤습니다. 이혼 위자료 소장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 큰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소장에 있는 남편 이름은 이경수 맞고요. 정신과 진료 내역서도 있고 폭행에 관한 진단서도 다 있었습니다. 이경수 엄청 잘해주죠? 완전 다정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러 오고 제가 좋아하는 거 다 기억해서 선물해주고 네가 제일 이쁘다, 사랑한다, 너 없으면 안 된다 입에 발린 소리도 엄청 하죠? 그 여자의 말에 저는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다 남친에게서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니까요. 결혼 전에 저도 엄청 좋다고 생각했어요. 다정하고 착하고 솔직히 다른 건 볼 건 없어도 사람 하나 너무 착하고 진솔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완전 180도 다르던데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지 기분 나쁘면 손찌검하고 그래놓고 또 미안하다 하고 아주 가관이었어요. 때려놓고 다음날 무릎 꿇고 미안하다 비니까 용서해줬는데 얼마 안 돼서 또 그러고 진짜 지옥 같았죠. 이혼하자고 하니까 저 죽일 거고 저희 부모님까지 가만 안 둘 거라고 협박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그 집 부모도 보통 아니에요. 아들 월급 다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시집살이 장난 아니고요. 저한테까지 돈 내놓으라고 협박해요. 돈 없다고 못 준다고 했다가
이경수 아버지한테 맞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 시어머니도 저한테 막말하고 폭언하고 그 집이 그런 집이에요. 저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결국 친구 집으로 도망가서 살면서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좀 멀리 사시거든요. 여기는 홍석 씨가 이 일을 다 알게 돼서 저한테 괜찮냐고 연락 한 번씩 왔었고 저 이혼 준비하는 것도 좀 도와줬어요. 이경수가 이혼 소송 중에 술 먹고 저 찾아와서 죽인다느니 어쩐다느니 했을 때 그만하라고 말려준 것도 홍석 씨였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혼하고 다 잊고 살려고 하는데 홍석 씨가 전화 와서 이 결혼 좀 말려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 일 떠올리기도 싫고 그 사람 일에 엮이기도 싫어서요. 근데 홍석 씨 부탁이기도 했고 저도 더 이상 피해자는 없었으면 싶어서 딱 한 번만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이 끝났고 저는 멍하게 테이블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말 하나하나 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선하고 착해 보이던 그 사람이 결혼 후엔 와이프를 이 지경이 되게 때렸고 예비 시부모님도 며느리에게 돈 뜯으려고 하고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다니요.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 맞나? 내가 꿈을 꾸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홍석 오빠에게 물었죠. 오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서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오빠는 경수 오빠랑 친구잖아요. 홍석 오빠는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맞아. 나 경수랑 친구고 처음 결혼했을 때 이런 일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어.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있는 지연 씨한테 듣게 되면서 다 알게 된 거야. 나도 그 후에 경수한테 진심으로 화도 내고 뭐라고 했었어. 근데 경수도 지난 날을 정말 많이 후회하더라고. 그래서 경수가 이제 정신 차리고 안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너랑 결혼한다고 준비하는데 하루는 술 마시면서 그러는 거야. 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는데 결혼 파토 날까봐 지금은 말 못하고 참고 있다고. 하지만 결혼하면 두고 보자고. 그 말을 듣는데 나도 소름이 끼치더라고. 아, 이 새끼 반성한 거 아니구나. 다시 결혼하면 와이프 때리고 그럴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네가 걱정되는 거야.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지. 경수는 내 친구고 경수 일인데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 있는 지연 씨도 이혼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한 거 봤고 양심상 나도 모른 척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선택은 네가 해야겠지만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건 너한테 알려주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봤죠. 결혼식 앞두고 갑자기 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부터 홍석 오빠가 전해주는 말과 전부인이라는 그 여자의 말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약간 정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속아도 단단히 속았구나 싶고요. 그제서야 콩깍지가 벗겨지는 기분이 들면서 내가 뭘 보고 그런 남자랑 결혼까지 하려 했나 싶더라고요. 정이 확 떨어졌다고 할까요? 사실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던 그때부터 저도 어느 정도 이 결혼이 맞는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뭔가 찜찜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 일을 계기로 완전 정이 다 떨어진 거였죠. 결국 헤어질 거라고 결심을 했어요. 결혼식을 코앞에 둬서 취소해야 될 것도 많았지만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남친이 돌변해서 난리치는 게 아닐까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홍석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했죠. 그 오빠는 제가 헤어지기로 했다니 잘 생각한 것 같다며 이경수 그놈은 혼자 살아야 될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오빠에게 헤어지고 싶은데 해코지 당할 것 같다고 했는데 홍석 오빠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제 입에서 말고 경수 입에서 헤어지자는 소리가 나오게끔 하라더군요. 남친이 툭하면 친구들한테 처가댁 사업 잘 되고 자기도 처가덕 좀 볼 거라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돈 문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였죠.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친에게 연락해서 말했죠. 홍석 오빠의 조언대로 아버지 사업에 문제가 크게 생겨서 집까지 넘어갈 위기다.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던 그 집에서 우리 부모님까지 다 같이 살아야 될 것 같다고 말이죠. 실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말했어요. 훌쩍이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남친도 심각하게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 사업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겼냐 다시 묻길래 저는 사업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인 말이 혹시 6천만 원 정도 대출을 내줄 수 있느냐 했습니다. 남친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대출을 내느냐고 펄쩍 뛰었고 저는 집 사정이 안 좋으니 꼭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남친도 알겠다며 일단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후 어떻게 됐느냐고요? 남친은 저를 찾아와서 진지하게 저희 집 문제에 대해 몇 번이나 물어봤고 저는 연락하거나 만날 때마다 돈 얘기를 하며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나랑 결혼하고 싶다면 돈 좀 구해달라고요. 제 남친 그렇게 저 좋다고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제가 돈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갈수록 표정도 엄청 안 좋고 짜증도 엄청 내더라고요. 급기야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자기가 돈 나오는 자판기인 줄 아냐면서요. 그때 그 남자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네요. 순식간에 눈이 도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남친은 저한테 왜 말을 바꾸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너네 부모는 신혼집도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못 해준다 하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고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친부모님처럼 잘할 거라고 할 땐 언제고 돈 얘기 나오니까 너네 부모라고 하면서 바로 화를 내는데 와, 이 인간 진짜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거짓말로 하는 거지만 남친의 그 반응을 보니 진짜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다툼도 몇 번 했고 제가 그 와중에도 끈질기게 돈 좀 빌려달라 우는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라더군요.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제 태도 때문에 결혼 못하겠대요. 자기를 돈줄로 보고 저희 집이 결혼을 빌미로 자기를 속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 나쁘대요.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돈줄인가 싶었지만 어쨌든 헤어지자고 하니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좀 매달리는 척 하다가 알겠다고 하고 결국 끝을 냈어요. 결혼식이며 신혼여행에 관한 비용에 대해선 전액 환불까진 못 받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잘못된 결혼으로 마음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돈을 좀 치르고서도 끝을 내는 게 나으니까요. 저도 헤어지려고 해보니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후 홍석 오빠를 통해 그 여자분 연락처를 알아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결혼이 깨진 것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용기 내서 말해줘서 그 남자의 진짜 실체를 알 수 있었다고요. 그 여자도 자기도 괜한 짓 한 거 아닐까 고민 많았는데 저보고 현명한 선택했다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이혼 후에도 정신과를 2년 가까이 다녔다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면서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며 다정하게 친절하게 굴었지만 완전 시커먼 속내와 무서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남자. 이렇게라도 인연을 끝내게 되어서 참 다행이기도 하고 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저도 제 인생에 집중하며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가며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